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요. 마지막에 확실히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수급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기관은 4천억 원 정도 매수가 한 번에 들어왔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천억 원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급 변화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될지 오늘도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환 부장님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고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좀 계속 자주 이틀 연속 작동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그리고 3월 선물시 동기 만기일이 오늘 있다 보니까 양시장이 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점을 찍고 코스닥이 이제 꾸역꾸역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와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하락폭이 비슷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동시효과 때 코스닥을 좀 더 들어 올렸네요. 그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2,2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매도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2,400억 정도, 코스피 쪽에서는 9,700억 개 이상의 지금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그 인덱스 ETF 쪽에서 리밸런싱이 좀 일어났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와 그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매도하고 더 올라간 섹터 쪽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리밸런싱 과정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닥 낙폭이 좀 제한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원달러 환율이 1,322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1,320원 전후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20원 위로도 크게 올라가기도 아직은 그렇고 또 떨어지기도 지금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공방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환율을 좀 3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그 흑자 전환이 될 경우에는 환율이 제법 떨어질 수 있는 것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급 흐름이랑 환율까지 함께 또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을 좀 이끌었던 주요 이슈는 어떻게 정리를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문에 그 ETF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고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와 엔터주 쪽에 일회성 매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일회성 매도가 이제 반대로 지금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이제 한선에서 폴란드 제3호 원전 관련 원전 보도가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 애플페이가 이달 이제 국내 시장에 도입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고, 그 두산그룹이 두산 로보틱스 IPO를 위해서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의 그 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현대차가 SPG 쪽에 지분 투자 관련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보시면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ETF 리밸런싱 이슈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원전 또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더 불거졌고요. 애플페이 곧 도입된다고 하죠.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들도 대기업들이 최근에 로봇 사업에 많이 손을 뻗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함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중요해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ETF 리밸런싱 이후에 2차 전지와 엔터주들이 반등할지 여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주도주가 계속 이어지는지, 주도주의 교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고, 그리고 3월 11일부터 중국밥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가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종목들의 지금 오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엔터주들 함께 좀 리밸런싱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오늘장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혹은 조금 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여행주라든지 GKL 같이 카지노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또 11일에 있으니까요. 주말 중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대응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도 몇 가지 정리해 주세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0일 금요일 10시 반에 이거 미국의 2월 비노고 고용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지난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당시 전망치가 이제 20만 정도였는데 52만 7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보고선 금리 인상 그 폭을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일단 3월 10일과 향후에 이제 3월 14일에 있을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14일에 그 이제 EU에서 그 CRMA 법안 초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과 폐배터리 쪽에 강한 이슈가 될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2차 전지 쪽 그 종목들은 3월 14일 전에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들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확실히 수출 데이터가 좋은 쪽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그 IT 쪽에서 MACC 수출 데이터가 3개월 연속 YOY 값으로 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OM 값으로는 1월달 대비해서는 2월달에 조금 떨어졌지만은 3개월 연속 MACC 수출 데이터가 올랐기 때문에 그 대표주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리포트 나온 것처럼 이 MACC 쪽 섹터는 비중 확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방역 조치 그 해제를 앞두고 나서 그 리오프닝 쪽에 저가 배수가 좀 얼추 중요한데, 오늘 뭐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뭐 이번 화장품 쪽으로 지금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LCC와 관련된 섹터들 오늘 삼성전기 측을 두고 이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목표가 상향이었거든요. 함께 좀 MLCC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종목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중국발 방역 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종목들 가운데 사실 뭐 철강주들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쪽도 있고요. 그 외 소비재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빨리 움직이는 쪽은 카지노 쪽이 먼저 반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빠른 것이고, 지금 그 저가 매력이 있는 쪽은 뭐 그 대형 항공사들도 그동안 뭐 화물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 대형 항공사들도 오늘 보니까 이제 기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수세가 최근 한 6개월 연속 들어온 거 보니까 대형 항공사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는 리오프닝으로 보기에는 이미 좀 올라갔기 때문에는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보시겠고, 특히 섹터는 크게 얘기해서 이제 항공, 카지노,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선에서 1차적으로 화장품까지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주들과 함께 리오프닝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1320원 선에서 오늘도 좀 많이 낙폭을 큰 폭에서 많이 줄이면서 결국에 상승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럼 환율에 대한 리스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좀 상승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체 체력이 얼마큼 올라오는지가 중요한데, 2월달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적자폭이 커졌는데요. 2월 말까지 합산하니까 이제 저적폭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2월 20일부터 말까지는 계산해 보면은 실제 흑자 한 8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났기 때문에 3월 달에는 혹시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라서 3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또 주말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단 1억 달러라도 흑자 전환이 됐을 때는 환율이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50pp가 될지 25p가 될지 상관없이 일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 증권통 K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도 또 중요하겠네요.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밤에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를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지, 최종 금리 상단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수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진짜 쉬운 진단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